버섯을 따라 남자들 댕기기는 하지만 이 동네 사람인지 모르겠어. 댕기더라고요. 우리는 산이 가까웠게 살거든. 근데 우리네들은 안 가봤어도 댕기는 사람은 있더라. 우리도 여기 처음에 와서 저기 했을 적에는 뭐 누구네 버섯을 따왔냐 뭐 저기 가서 뭐 저기 쌀이버섯을 땄냐 뭐 그런 소리는 들었잖아. 그런 소리 들었지. 근데 요즘은 통 다니는 사람도 없고 바쁘니까 이제 뭐 누구네 버섯 땄다는 소리 못 이제 들어봤어. 늙어서 도토리도 주소로 댕겼는데 맞아. 도토리도 못 주워요. 다 늙고. 그분 한 분뿐이에요. 이 사람 70대 사람이 이제 아버지들이 계셨잖아요. 그 아버지들은 이제 그런 걸 따라 다녔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뭐는 먹으면 더 안 되고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우리한테 이제 뭐 누가 버섯 따라간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요 옛날 노인들은 앞에는 따다 뭐 먹었겠지. 쌀이버섯이 있는데 뭐 그거 먹으면 송이도 설사한다. 땄네 어쨌네. 그런 송이도 소리는 따라다니고 하더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 또 나는 곳이 있대요. 나는 저기 그 버섯 정균이 있는 거잖아요. 전에 그 버섯이 났던 자리가 이제 올해도 또 가면은 그 이제 종균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나지 아무데나 이렇게 나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것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자기 본업이 있는데 뭐 표 고는 사람이 구태여 야생버섯 따라다니고 야생도 힘들고. 없다 그래요. 우리 동생들 와서 보면은 없다. 서울서뿐이 아니라 화성에서도 살다 왔거든. 화성에서도 있고 야생버섯이라는 걸 못 먹어봤죠. 여기 와서 이제 야생버섯이라는 걸 먹어본 거지. 근데 맛있어요. 이 버섯 먹는 것 자체가 쫄깃하고 부드럽고 표고하고는 다르죠. 옛날 어른들이 산에 버섯 따다가 울었대요. 꽤 울어가지고 찌개 했는데 그거 먹고 다들 이랬대요. 못 심을 때 그랬다고 그래서 쌀이 와서 맛있는데 도께서 설사한대요. 남자분들이 다녀요. 남자분들이. 근데 물어보면 버섯이요? 이러면서 꼴먼저 시장에다 팔라고. 자연산 버섯찌개로 알고들 계세요. 여기 산마기에는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느타리 버섯, 이건 미루나무 느타리라고 하고 뽕나무 느타리도 있고요. 추울 때 봄, 그리고 이제 이건 밤버섯, 이건 8월 9월 달 그때 나와요. 쌀이도 그렇고. 쌀이, 이건 저기 송이쌀이도 있고 일반 쌀이도 있고 뭐 쌀이 종류 엄청 여러 가지인데요. 이거는 독이 있어서 우려내서 먹어야 돼. 일반 쌀이도 섞였고요. 송이쌀이도 있어서 이렇게 점이어서 이 송이쌀이는 좀 크거든요. 이거는 죽은 참나무에서 나는 거 가다발이라고 그래요. 이건 죽은 참나무에 아주 일렬로 쭉 나요. 이거는 소간버섯. 이게 생김이 미끄럽고 소간 색깔이라고 해서 소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능이. 제철 나오면 엄청나요. 한 송이가. 이건 진짜 따라다닐만 해. 이건 팽이 이제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오이꽃버섯. 오이꽃처럼 노랗게 이렇게 오이꽃 모양이 나는 버섯이 있는데 그 시기는 짧아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 나는 칡버섯. 칡버섯은 또 하얀 양송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커요. 가지버섯도 있고. 이런 갓버섯인데 가지 색깔이 보라빛이 나요. 닭다리버섯도 있어요. 근데 그 갓은 못 쓰고 줄기만.
소고기 넣고 감자도 좀 들어가고 이제 양념 넣고 두부 썰어 놓고 파 올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어른들이 전해주는 밤버섯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그냥 사용해요. 가을에 거의 장마철 끝나고 뭐 이러면은 그때 많이 나와요. 습할 때. 읍내 사람들이 이제 산에 좋아하시는 분들, 버섯 어디 많이 난다 이거 아시는 분들 주로 많이 다니세요. 그냥 그 시기에 직업 삼아 다니셔. 시골에는 제철에 나는 거 그때만 먹고 겨울에 먹을 거 없을 때, 응? 김장김치만 먹고 뭐 이럴 때 이제 이거 귀한 거니까 그때 꺼내서 가족끼리 같이 먹고. 전에는 산에도 다니고 따다가도 써봤는데요. 이제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사요. 버섯을 따오잖아요. 손질해서 데쳐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갖고 소금에 재워요.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또 다시 뜨거운 물에 헹궈요. 그러니까 끓여내서 찬물에 우려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웃에서 듣고 배우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죠. 1대1로 하면은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캐 하는데 소금을 넉넉히 뿌려요.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어느 정도 간이 빠졌나 먹어봐요. 3, 4일 걸려요. 파, 다시마, 콩나물 뭐 이런 거 야채 넣고 끓여요. 야채 육수 끓이고 간해서 거기다 고춧가루 해서 숙성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넣으면 텁텁하고 뭐 깔끔한 맛이 안 나요. 곱게 하고 거치게 하고 해서 섞어서 사용해요. 2, 3일 숙성돼서 쓰는 거예요. 으저그리지 않게 흙, 모래 뭐 이런 거 제거가 깔끔해야지. 저는 저 방법대로 그냥 제 순서가 있어요. 쫄깃한 맛은 밑에 들어가도 끓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향 나는 버섯은 오래 끓이면 향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대로 제 생각대로. 이건 느타리 버섯이요. 목살이에요. 소고기 목살. 이거 기름도 흡수한다고 너무 두꺼워도 제맛이 안 나요. 처음에는 세게 끓여요. 그래 끓고 난 다음에 중불로 해서 드실 때는 이제 식지 않게끔 오래는 안 끓여요. 오래 끓이면 제맛이 안 나. 감자고기 익으면 전체적으로 끓은 거니까 일단 국물 시원하고 간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고향은 미원이었는데요. 어려서 이사 나와갖고 오창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괴산. 처음에는 이제 직장 따라 왔다가 결혼을 하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살림하면서 조그만 슈퍼 하다가 식당은 19년도 했나? 그래요. 처음엔 손님 오는 게 무서웠어요. 배우는 거는 그 친구 점심시간 바쁠 때 도와주면서 배웠죠. 농촌지도소에서 그거 배워서 시험 봤어. 여기 괴산 들어와서 이제 식당 하면서 주말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산에 다니면서 벗어나는데 가보자. 이 철 되면 한 번씩 산에 가서 한번 가서 능이를 이따만한 걸 한번 땄어요. 쌍곡, 여기 갈론, 또 각연사, 그러니까 낮은 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가물도 가면 있고, 뭐 칡버섯 날 때는 또 칡버섯 나는 곳으로 가고, 가지버섯 많이 나는 곳은 또 이런 구렁 찾아가야 되고, 쌀이는 이게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저쪽 문강 쪽으로 가면 밀버섯이 많고 뭐 이게 다 달라요. 또 저 가다바리 따려면은 또 저기 어디야 가물 그쪽으로도 가고. 버섯 채취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5시 6시 날 새면 올라갔다가 더워지면 내려와서 하니까 지인들이 따온 거 보고 이게 쌀이었구나, 이게 밀버섯, 가지버섯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하고 가서 아는 거 외에는 안 따죠. 의심스러운 건 안 따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는 거 외에는 채취 안 해요. 확실한 거. 그때 따오면 그거 모아놨다가 주말에 또 여럿이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모이면 그때 해먹고 말고 오래 보관할 생각은 없었지. 쌀이는 좀 며칠 우려내야 돼요. 독성이 있어요. 가다바리 뭐 이런 거 금방 데쳐서 이렇게 찌개 해면 더 쫄깃해요. 노루궁뎅이 버섯 같은 거는 데쳐서 그 자리에서 기름장 찍어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밀버섯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괴산에는. 그거 쌀이, 오이꽃버섯, 칡버섯, 가지버섯 뭐 그런 거로 해서 황태, 고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황태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끓여오면은 또 나름대로 자기네는 국물이 시원하다 하시더라고. 그건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지인들 모이면 해달라 하면은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먹은 거였죠. 연령대가 좀 있으셔야 돼. 많이 찾아요. 젊은 사람들은 덜 찾아. 본인들이 뭐 따다 해먹었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때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뭐.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가면 나이 먹으면 뭐 못하게 될 테고요. 걱정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할래요. 우리가 지금 재배해서 판매하는 버섯도 어차피 그 기주만 있으면 숲으로 돌아가서 야생에서 나오거든요. 비근한 예로 가락동 시장 주변에 전국의 버섯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락동 시장 주변에 야생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느타리, 표고, 팽이 이런 게 그 썩은 나무들 주변에 엄청 많아요. 2013년도에 제가 유효 출판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봤더니 1900종 정도 됐어요. 우리가 보통 식용한다 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버섯 자체를 먹는 거, 약용한다 하면 버섯은 먹지 못하지만 끓여서 물을 먹을 때 약용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이다 하면은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독 물질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독버섯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유관적인 특성과 현미경적인 특성. 그러고 나서 그 특성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후에 문헌을 통해서 식용이냐 독이냐 그 다음에 약용이냐를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야생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무가 많이 발생하는 숲속에서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주가 되는 나무들이 30년 이상 정도 자라야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한 30년 이상 자라는 숲이 형성이 되면 밑에 자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 버섯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옛날보다 버섯이 더 많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을에 나오는 버섯들은요 나무하고 공생을 해요. 살아있는 나무가 비탈이 많이 진 산에 척박한 곳에 있을 때는 나무 뿌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버섯 균사가 가서 양분을 구해다가 나무한테 전달해 주게끔 나무가 자기 주변에 버섯을 불러다 키워요. 소나무와 송이 관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참나무와 능이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땔감으로 솔잎이나 이런 걸 긁어다 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이제 연료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없어졌잖아요. 산이 척박해지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공생균을 부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공생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쌀이, 능이, 밤버섯 이런 것들은 공생버섯이기 때문에 낙엽들이 바람이나 비에 이렇게 싹 쓸려서 내려가 버릴 경사가 심한 산, 그런 산을 찾아가야만 버섯이 나와 있어요. 소감버섯이라고 해서 부르는 버섯은 한국명은 황소비단그물버섯. 원래 야생에서 그 버섯이 나올 때는 황소 색깔을 띠어요. 이 버섯은 말리거나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붉은 빛으로 변해요. 근데 얘는 포자 형성층이 광공으로 돼 있어요. 그 광공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의 생간처럼 색깔은 열을 가해서 빨갛게 변했죠. 소의 생간처럼 물이 들어가니까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소간버섯이라는 이름이 민간에서는 불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버섯은 예전에도 식용으로 활용을 했던 버섯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큰 다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발 할 때 그 다발이라는 뜻이 크게 다발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밤버섯은 벚꽃버섯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걔도 공생균인데 아마 밤나무 밑에서 채집을 해서 밤버섯이라고 일반인들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식용버섯이에요. 근데 아주 흔하진 않아요. 느타리는 보통 야생에서는 3월에서 5월 사이,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미류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참쌀이도 독성분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세리닌이라는 그 물질에 좀 취약한 사람들은 참쌀이를 먹어도 설사를 해요. 그래서 쌀이는 가능하면 데쳐서 물을 우렸다가 버리고 요리를 해 먹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야생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법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어요. 식용버섯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해서 요것만 따세요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